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평상시하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서 조금 놀라셨죠?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하루만 제가 대신 진행을 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종훈 평론가고요. 오늘 하루 진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이 교과서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연결을 합니다. 또 2부에서는 여야 대표의 북한인권법 제안과 관련해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오김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3부에서는 장기기증 서약자 100만 명 돌파 이런 소식과 관련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4부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서는요.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더불어서 여야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먼저 오늘 조간 헤드라인 내용 좀 살펴드립니다. 민주당 햇볕 정책 16년 만에 손본다. 이런 헤드라인 눈에 띄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어제 신년 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 정책연구소죠. 이 민주정책연구원. 그것이 중심이 돼서 김대중 정부가 1988년부터 추진했던 햇볕 정책의 공과 검증도 하고 북핵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DMZ 평화공원서 세계 방문객 남북 오간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죠. 이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이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생태공원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또 남북 간의 DMZ를 가로지르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방문객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방향이 최근 정해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일부 사제들 욕심에 엉뚱한 일 거짓 예언자다.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정진석 추기경이 지난해 5월 은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어느 때보다 심하게 겪고 있다. 이제는 대립을 넘어서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요. 일부 사제의 사회적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예언자가 뭔가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중개자 노릇을 잘못하는 게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언급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군 삼엄한 감시 요공들 공장 앞 좌판서 점심 그리고 한국 공장 배치된 군인들 노포토 총부리 이런 내용인데요. 두 신문이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이자 미국계 봉제업체인 약진통상 그 앞에서 벌어진 의료 노동자 시위가 유혈 진압이 됐죠. 그 이후 현지 상황을 전하는 그런 르포 기사입니다. 당국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 전역으로 좀 확산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고요.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이 좀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일단 좀 살펴드렸고요.
밤사이에 들어온 몇 가지 소식도 있습니다. 그 대한약사회가 어제 그 제1차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네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반발은 좀 더 커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은 3.8%, 고용 가중 성장률은 3.4%로 전망을 했는데 이 두 수치 간의 격차가 2011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게 실물 경기 그리고 체감 경기 간의 차이가 클 거다. 이런 그 소식입니다. 이 체감 경기가 그런데 이 진짜 경기 아닙니까? 경제는 쉽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예. 정부가 오는 3월 병행 수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가 벌써 양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병행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과 이 상품 다각화에 유리해진 대형마트라든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측은 반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로서는 뭐 수입 상품의 가격이나 이거를 반겨야 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내수 시장이 좀 위축되나요? 네. 그리고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한 고등학교 국가영어 능력시험, 그 NEAT, NEAT, 이것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 것들을 간혹 좀 접하게 되는데 말이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우인데, 사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죠. 예. 예. 근데 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분노할 때가 많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 뉴스를 조금 살펴드렸고요. 네. 2부 오늘 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 인권법 관련한 그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죠? 예. 그 여야의 좀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북한의 그 민생 지원이랄까?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인권 문제는 따로 또 북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 뭐 과거에 의원직도 좀 경험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그 파워 인터뷰 오늘 그 일부에서 새누리당 그 교과서 논의기구 창설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좀 연결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요. 연결이 아마 지금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국정교과서 관련한 논란으로 지금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아예 가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좀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조금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는 국정교과서를 꼭 하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일단 그 편수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속에서 그 새누리당이 바른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또 만들기로 했다고 해서 오늘 그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그 진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좀 순탄치 않아서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그 코너는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옥임 이사장을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꼴꼴꼴의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여야 대표가 연이어서 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을 좀 잇따라 언급을 했어요. 그에 대한 관심도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여야 간에 약간의 좀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뭐 여권의 이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이시고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옥임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호김입니다. 네. 이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김한길 대표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민생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이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권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요. 특히 이번에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처형의 과정이라든지 후에 어떻게 처형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정말 그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산다라는 것 자체에 상상이 안 될 정도이고요. 네. 또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인권 문제는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도 수없이 많이 제기된 문제였고요. 네. 요번에 장성태 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내부에 그 북한과 관련한 남남 분열이라든지 대북 인식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요. 이런 일련의 배경들이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도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의 제안에 대한 그런 어떤 전향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종북 논란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여당도 그렇고 또 야당의 대표께서 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인권과 함께 이제 북한의 그 민주화와 개방을 지금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 같은 경우도 북한이 민주화 그리고 개방을 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심스러우나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후에 또 이 김한길 대표가 그 야당 대표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서 뭔가 좀 화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었겠죠.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그리고 네. 그 통일은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분단이 비정상적인 상태고요. 5천년의 역사로 볼 때 통일된 그 한반도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주도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서로 중지를 모을 수 있다면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의 생각이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도 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북한 그 인권 민생법안 제안과 관련해서 또 좀 약간 반대 기류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네네. 좀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도요. 그 인권 민생 법안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내용은 확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아마 국회 안에서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야당의 대표가 인권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는 그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그 소위 그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그 지금 현재 북한의 탈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이 유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해보고요. 아, 예. 또 여기에 이제 그 민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그 인권에 대한 그 인간의 존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으로서 인권 내용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소지가 있겠죠. 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햇볕 정책을 좀 수정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당 내에서는 이걸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진보에서 중도로 지금 선회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조금 전에 뭐 정치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네. 이런 부분 민주당의 변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햇볕 정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아마 신햇볕 정책이라고 네. 그 표현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수정 보완을 염두하신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로 선회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나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열돼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민주주의가 성숙한다라는 거는 그 서로 어떤 그 중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좌우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그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은 그 소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미국을 보시면 미국의 소위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지만 이들의 어떤 보편 가치라든지 또는 국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사의 일치를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도로 선회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의미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또 필요하다면은 여당에서도 그 어떤 보수적 가치, 예를 든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그 상당히 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지나치게 이렇게 그 오른쪽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개진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 생각의 자유가 있지만 이렇게 중도로 뭔가 수렴을 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모색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성숙한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그 차단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이게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뭐 제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북한 인권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여러 건 발의가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여야 간의 뭐 약간 해결 방식이랄까 또 해법 뭐 이런 것을 놓고 좀 이제 쟁점이 있긴 한데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당 쪽에서 나온 그 인권법안은 주로 이제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입니다. 네. 그 북한의 정말 그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그 인권과 관련한 유린된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또는 그 인권 단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또는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인권 대사를 이제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그 인권 민생 법안은 바로 그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지원 관련한 내용은 이제 따로 좀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황우여 대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인권도 인권이지만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많은 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사례로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책을 하나 출판한 게 있거든요. 아,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일본, 유럽의 그 인도주의적 지원단체, 또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나 국제기구를 다루는 북한의 행태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단체를 다루는 북한의 행태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주의 구호를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뭔가 이렇게 농업 지원도 해주고 약도 이렇게 배포해주고 식량 같은 것도 분배해주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 아니고요. 북한의 당국자 내지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과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지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오는데 그게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 식량 차관이라든지 하는 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량미로 들어간 부분이 많더라,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국제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생을 지원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요. 과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모니터링 체계가 없이 가는 것이 과연 그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다시 회생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갔다면 네. 그 김정일 사망하기 전에 사실 그 탈북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인이 매년 3,00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김정일 사후에 북한의 그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지금은 막 그 탈북하려고 하면 뒤에서 총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인데 그래서 지금 탈북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참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북한 정권의 독특성이라든지 그 어떤 그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북한 정권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한 민생에 대한 지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별도 입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취지시네요. 뭐 제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입장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그 제 소견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 정옥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출발 새 아침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7시 35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부터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가는 길 목동교에서 신정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이고 반대 도심 방면도 신정교에서 모목교까지는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나란한 강변문은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 승용 차량이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 여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지나 서강대교까지나 다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가는 길은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속도가 각각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롯데 상품권은 모든 분께 기쁨이 됩니다. 마음 담아 사랑 담아 오늘 고마운 당신께 드려요. 그대의 환한 미소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롯데 상품권.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랑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 이 점입 가경인데 중고교생 대상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명기하기로 방침을 확정을 한 모양이죠.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유 영토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했고요.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해설서, 역사라든가 지리사의 해설서에 각각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 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즘 북한에서 이 중국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중국 관영중앙TV가 14일 보도했죠. 북한의 안방을 중국 드라마가 장악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옛소련이나 러시아 드라마가 주류였던 것과 딴판이라서 주목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중국의 중년 배우 순홍레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드라마 챔프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챔프는 2008년 중국에서 방송된 것으로 항일전쟁 시기 국민당의 부패와 공산당 조직 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노동당의 권위와 체제 강화를 노리는 북한으로서 구미가 맞는 드라마라 하겠습니다. 네. 중국 드라마는 북한에서 1년에 10여 편 이상 방송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열풍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보는 붐이 일자 당국이 이를 방지하는 한편 또 장성택 처형 이후에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해보려는 전략적 고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한국 드라마 붐이 사라질까요? 북한에서? 네. 그리고 독일에서 첫 여성 국방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군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모시키겠다 이런 비전까지 내놨다면서요?
독일 최초로 여성 국방장관인 우르술라 본 데어 레이엔 국방장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독일 군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좀 군을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변모시켜서 군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55살로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도 유명한데요. 폰데르레이엔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이라면서요. 구체적으로는 주당 한 3, 4일만 일하면서도 자신의 경력을 살리는 동시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군인들이 2, 3년마다 전근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폰데르레이엔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이 같은 군 혁신안에 대해서 야당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 네. 이 필리핀에서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 보석이 국가에 또 몰수돼가지고 경매에 붙여진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짧게 좀 전해주시죠. 예, 필리핀 독재자 페르난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 전 영부인이 소장했던 보석 컬렉션 일부에 대해서 국가 기속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몰수되는 컬렉션은 1986년 민중혁명 당시 대통령궁에서 발견된 컬렉션의 일부고요. 이 보석들은 경매에 붙여져서 빈곤 퇴치 기금에 마련된다고 정부 측이 밝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요즘 이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한 논란, 이 연일 계속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국정교과서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 새누리당이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서 사실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네. 총 교육부가 발견된 오류가 829건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전체 수정 보완 권고를 했는데 출판사에 따라서 수정 공고 보완을 일부 거부하는 출판사도 있었고요. 네.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현재 교과서 전체의 발행 체계 발행 체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교과서는 검증을 통과하고 곧바로 또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검증 통과한 교과서가 보통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완벽한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발행 이후에도 검증 이후에도 오류가 발견이 되고 수정되는 그런 선행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발행 체계 전체를 바꾸어서 보다 질적으로 높은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인가요? 지금 만들기로 하셨다는? 특별히 이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역사 교과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역사 교과서가 균형이 잡혀 있는 역사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반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많은 관련 교육에 관련된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의 문호를 개방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이고 그리고 정부와 별개로 정책 자문위원단을 만들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명희 교수 이 교학사 집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네. 이번에 그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없을까요? 사실 이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지 않고요. 전체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가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복군보다 빨치산 부대인 동일 항일 영군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 대한 북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종우성향의 교과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7종 교과서에 상당 부분이 발견이 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를 보자는 거고, 네. 이명희 교수도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교과서를 편성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형태의 교과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안을 해 주실 분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권이나 시민단체, 종교제에서 논란을 삼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학사 교과서만 특정 교과서를 몰아붙여서 논란을 삼아왔었는데 역사 교과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관련된 분께서 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야당 쪽에서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다 이렇게 또 지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명희 교수님이 담당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보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전체 오류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교과서의 방향이 정해져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각각의 전문 부분의 영역을 한 사람만의 의견을 들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한 부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명희 교수는 그냥 자문위원으로 그대로 그 강행 임명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만약에 지금 질문 변호사님께서 이명희 교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당 쪽에서 그동안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바른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도 기본 방향은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일단 국정교과서를 만들자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전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한국 고대사에서 조선 시대까지를 가르치는 국사 교과서와 그리고 조선 이후 근대사에서 현대까지를 가르치는 근현대사 교과서 이렇게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2종의 교과서가 합쳐지면서 조선 시대까지의 역사가 전체 분량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한 45%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근현대사 부분이 55%에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근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국사를 배우던 그런 전체 기본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근현대사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단을 미뤄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고 사실적 부분만 기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부각을 시켰다 보니까 학자에 따른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근현대사 부분의 분량도 좀 축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의 전체 우리나라 국사에 대한 부분도 분량을 좀 더 늘려서 상세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검증 체계도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도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
감수를 하는 감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도 8천만 원이 넘는 감수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야권이나 야당이나 종교적 시민단체에서 이중 검열이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을 못된 상황입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검증만 했지 실제로 감수나 편수에 대한 교육부의 기능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이 잡혀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것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에서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게 당론으로도 그냥 채택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성급하게 예단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국정이다, 뭐 검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검토 과정에서 정말 통일된 역사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뭐고 또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봐서 어느 게 더 맞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국정교과서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조금 전에 그 다른 교과서들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보적인 그런 시각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좌편향적 시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편향적 시각. 네. 예, 그렇게 보신다면 만약에 국정교과서 체계로 간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교과서가 뭐 어떤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학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바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종 교과서가 추구하고 있는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양 전체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소수의 지금 교과서 집필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8명 정도, 6명에서 8명 정도 지금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적으로 교과서 집필진의 시각에 의해서 교과서가 기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만큼은 보다 넓은 사람들의 구성으로 해서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교과서 하나만 보고 따진다면은 그런 7, 8명의 집필진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좀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이 뭐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학사 교과서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머지 7종 교과서의 문제도 전부 다 이번 기회에 같이 걸러내자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교과서 논의기구 창설과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바로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출발새 아침 2부 마칩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